테슬라가 역사를 지웁니다. 2012년 출시 이후 13년간 테슬라를 세계 최고의 전기차 기업으로 성장시킨 모델 S, 2015년 팔코닝 도어로 전기 SUV 시장을 개척한 모델 X, 이 두 플래그십 모델이 올해 2분기를 끝으로 생산이 중단되고 단종된다고 해요. 되게 갑작스러우면서도 파격적인 소식이죠. 그냥 우리 안 팔리는 고급차 단종했습니다. 끝! 이게 아니라 테슬라의 정체성 자체를 전기차 제조사에서 AI, 로보틱스 회사로 완전히 전환하는 구조 조정 선언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테슬라의 4분기 컨퍼런스 콜 내용을 살펴보면서 테슬라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 전체에 일어나고 있는 급진적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이번 4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모델 S와 X의 단종을 발표하기에 앞서 연간 실적을 먼저 발표했습니다. 연매출은 948억 달러, 전년 대비 3% 감소했고요. 연간 순이익은 38억 달러로 전년 대비 46% 감소했습니다. 테슬라 창사 이래 처음으로 기록한 연간 매출 하락이에요. 사실 세부 내용을 놓고 보면 태양광, 에너지 저장 사업 매출액은 25%나 성장하고 서비스 매출, 그러니까 FSD 구독료나 슈퍼차저 충전료, 보험, 부품 매출액 이런 것들도 18%나 성장하면서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었는데 테슬라의 전체 매출 중에서 73%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 부문 매출에서 손실이 너무 컸습니다. 일단 2025년 전 세계 테슬라 판매량 163만 대로 전년 대비 판매량이 17만 대 이상 약 9.4% 감소했고요. 따라서 자동차 판매 부문 매출도 전년 대비 11%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약간 의아한 일이기는 하죠. 작년에 테슬라 국내 판매량은 전년 대비 무려 2배 이상 성장을 했는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해외에서의 판매량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해외에서는 이렇게 판매량이 떨어지고 있을까? 사실 저희가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첫째, 미국에서 10월부로 전기차 세액 공제가 종료되면서 4분기 전기차 판매량이 마이너스 15% 크게 떨어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요. 둘째, 유럽이나 중국에서 현지 사람들의 입맛에 더 적합한 작고 저렴한 전기차들이 많이 나온 것도 테슬라 판매량이 감소된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구체적으로 유럽에서는 테슬라 판매량이 27% 넘게 감소했고요. 중국에서도 판매량이 5% 가까이 감소했어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전 세계 판매량이 9.4% 감소하게 된 겁니다. 사실 테슬라는 이미 1, 2년 전부터 전기차 고속 성장의 시대가 끝났다는 걸 알고 있었죠. 2021년 1월만 해도 일론 머스크가 연평균 50% 성장을 공식 선언하고 2030년에는 연간 2천만 대 테슬라 차량을 판매하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2023년까지 테슬라 분기 보고서마다 그 내용이 문장으로 정확히 명시되어 있기도 했죠. 그런데 2024년부터 이 구체적인 수치가 슬쩍 사라집니다. 대신에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테슬라 제품들을 공급할 거다. 성장률은 낮아질 수 있다라는 문장으로 바뀌었어요. 사실 별거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저 사람 또 허풍쳤구만. 안 될 것 같으니까 몰래 문장 바꿔버렸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뭐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사실 이 한 문장의 변화는 테슬라의 경영 전략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는 더 이상 자동차 판매량으로만 미래를 그리지 않겠다는 거죠. 이제는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AI 분야에 회사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발표된 모델 S, X 단종 소식이 다소 놀랍기는 하지만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판매량을 늘리겠다는 야심을 걷어내고서 경영 장부를 다시 들여다보니까 모델 S랑 X가 가장 먼저 눈에 밟히는 비효율의 끝판왕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는 이번 4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모델 S와 X의 단종을 발표했습니다. 당장 올해 2분기 말까지 두 모델의 생산을 완전히 중단할 계획이라고 해요. 일론 머스크는 이번 단종을 Honorable Discharge라고 표현했습니다. 명예로운 제대라는 뜻이죠. 그냥 Discontinuation, 단종이라고 무미건조하게 표현할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명예로운 제대라고 군대식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은 이 명예제대라는 수식어가 전혀 아깝지 않은 것이 모델 S와 X가 없었다면 지금의 전기차 시대는 아마 오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혹은 훨씬 늦어졌을 수 있습니다. 특히 모델 S의 역할이 대단했죠. 2012년에 처음 나왔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전기차라면 주행거리도 100km가 안 돼서 도심이동용으로나 겨우 타는 차, 느린 차, 못생긴 차, 혹은 골프카트로나 겨우 쓸 법한 차라고들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우리나라에 처음 제대로 된 전기차로 나온 거 기억나는 건 2011년에 기아에서 내놓은 레이 전기차였는데 이게 가격이 당시에 4,500만 원인데 최고 출력이 68마력에 주행거리가 91km였습니다. 물론 미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미래를 대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차였지만 진짜 우리 일반 소비자들이 탈 정도의 성능이나 주행거리가 나오려면 한 20-30년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레이 전기차가 나온 바로 다음 해에 테슬라가 모델 S를 공개하면서 이런 우리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양산형 전기차 최초로 주행가는 거리 400km. 여기에 제로백이 4초대 초반. 갑자기 이전까지 다른 회사들이 내놨던 프로토타입 수준의 전기차랑은 완전히 수준이 다른 진짜 사람들이 탈 만한 전기차가 나와버린 거예요. 자동차 업계가 그때 완전히 충격이었습니다. 전기차나 테슬라라면 콧방귀를 끼던 당시 모터 트렌드가 올해의 차를 줄 정도였어요. 긴 설명이 필요 없이 모델 S가 전 세계 자동차의 전동화를 주도한 것이 명백한 사실이고요. 자동차의 아이폰 모먼트를 만들어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의의와 배경을 갖추고 있는 차이자 테슬라의 가치를 높여주던 차를 생산 중단한다는 거, 사실은 테슬라 입장에서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굳이 단종이라는 무미건조한 단어 대신에 감정적인 터치가 살짝 들어간 명예의 제대라는 단어를 선택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테슬라는 왜 모델 S와 X의 단종을 발표했을까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현실적으로 판매량이 너무 낮았기 때문입니다. 2025년 테슬라의 전체 판매량 163만 대 중에서 모델 S와 X의 판매량은 불합쳐서 3만 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도 2-3년 전까지만 해도 모델 S, X 판매량이 6만 대, 못해도 5만 대 정도는 유지됐었는데 작년 판매량이 여기서 절반 가까이 또 감소한 겁니다. 6월에 연식 변경을 하면서 소소한 업데이트를 했는데도 판매량이 오히려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테슬라 전체 판매량에서 비중이 2%가 채 안 되는 정도가 됐습니다. 문제는 이 2%가 잡아먹는 기회비용입니다. 자동차 제조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규모의 경제잖아요. 지금 테슬라에서도 모델 3랑 모델 Y는 부품도 공유하고 공정도 단순화하고 하면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마진을 극대화하고 있는데, 모델 SX는 판매량은 적은데 전용 부품은 많고 심지어는 이 팔코닝 도어 이런 복잡한 공정도 필요해서 프리모트 공장의 효율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프리모트 공장에서 모델 3, Y, SX 다 생산하는데 물론 같은 라인에서 생산하는 홀리우 생산은 아니었습니다. 라인이 나뉘어 있기는 한데 문제는 SX가 2만 대밖에 안 팔리는데 금쪽 같은 이 프리모트 공장의 공간과 자원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문제였죠. 여기를 싹 밀고 만약에 모델 Y 생산 라인을 깔았으면 생산량이 몇 배는 더 좋아졌을 테니까요. 사실은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 이렇게 효율성이 안 좋은 차, 소위 돈이 안 되는 차도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심지어는 수제작이나 외주를 해서라도 계속 생산을 하지만 테슬라는 그런 회사가 아니죠. 테슬라는 낭만이나 전통을 따지는 회사보다는 철저한 효율과 수학적인 계산으로 움직이는 IT 기업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부에서 자꾸 손해를 발생시키는 모델 SX를 냉정하게 단종시키게 된 거죠. 그러면서 테슬라가 모델 S와 X의 단종을 발표한 이유 두 번째는 옵티머스 생산을 위해서입니다. 사실은 이게 가장 핵심이죠. 일론 머스크는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프리모트 공장의 모델 S, X 생산 라인을 로봇 옵티머스 생산 시설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차를 만들겠다고 헌차를 치우는 게 아니라 자동차가 있던 자리를 이제 로봇한테 내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연간 100만 대를 생산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사실 일론 머스크는 이전부터 꾸준히 옵티머스의 가치는 테슬라의 나머지 모든 사업을 합친 것보다 더 클 것이다 라고 말해왔죠. 처음엔 다들 또 허풍이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아직까지는 허풍일지도 모르죠. 그런데 시장의 규모를 계산해보면 옵티머스의 잠재력은 진짜 허풍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테슬라가 그동안 경쟁해오던 자동차 시장은 전 세계 연간 판매량이 8천만 대에서 9천만 대 정도입니다. 더 이상은 여기서 폭발적으로 늘어날 만한 구멍이 없어요. 이 안에서 토요타, 폭스바겐, 현대차, 벤츠, BMW, 심지어는 이제는 중국 회사들하고도 이제 경쟁을 해서 이 8천만 대, 9천만 대 파이를 나눠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대신해서 노동을 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시장은 일론 머스크에 따르면 로봇과 사람의 비율이 1대1 혹은 로봇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잠재적 수요가 수십억 대가 된다는 얘기죠. 수익성 측면에서 봐도 차 한 대 팔아서 남기는 마진율은 진짜 잘해봐야 절대 20%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전 세계에서 테슬라가 제일 차로 이익을 많이 남기는 회사인데 작년 이익률이 17% 정도 돼요. 그런데 로봇은 다르죠. 옵티머스가 연간 100만 대 양산에 도달하면 생산 원가가 2만 달러에서 2만 5천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옵티머스에 탑재될 AI라든지 노동 서비스 구독료는 소프트웨어니까 마진율이 자동차랑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높겠죠. 희망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80% 마진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 입장에서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 모델 SX를 프리모트 공장에서 걷어내고 옵티머스를 여기서 생산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훨씬 더 이득이라는 계산이 나왔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실 주가 측면에서 봐도 테슬라는 더 이상 자동차 회사로 정의돼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되기도 했죠. 자동차 제조사라는 타이틀로는 지금의 주가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이 나옵니다. 전 세계에서 차를 제일 잘 만들고 많이 파는 토요타, 폭스바겐, 현대차 그룹 주가 수익 비율 PER이 얼마입니까? 지금 잘 받아서 10배 수준입니다.
제조업이 받을 수 있는 밸류에이션의 한계죠. 반면에 테슬라는 어떻습니까? 오늘 기준으로 400배가 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만약에 여기서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차가 중심인 회사입니다 라고 인정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판매량까지 2년 연속으로 감소하고 매출까지 떨어진 마당에 이렇게 되면 테슬라의 주가는 떡락할 수밖에 없겠죠. 결국에 테슬라가 지금의 높은 주가를 유지하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끊임없이 증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진이 박한 제조업체가 아니다. 우리는 고수익 AI 빅테크 기업이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테슬라는 모델 S와 X를 생산하던 그 물리적인 공간조차도 이제는 자동차를 치우고 로봇을 새롭게 투입해야 됐던 겁니다. 그런데 모델 SX가 단종되면서 자동차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죠. 단순히 테슬라의 이미지를 이끄는 헤일로카가 사라져서 브랜드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 이런 것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하드웨어적인 진보가 이제 여기서 멈출 거라는 우려도 듭니다. 사실 지금까지 테슬라는 소프트웨어적인 혁신을 가장 많이 적극적으로 보여주기도 했지만 하드웨어적으로도 전 세계 전기차의 최고 수준을 보여줘 왔습니다. 특히 테슬라 모델 SX 플래드 모델에 적용된 1000마력짜리 트라이모터 기술이라든지 팔코닝, 요코 스티어, 에어 서스펜션 같은 것들, 모델 SX에만 가장 먼저 혁신적으로 적용되던 것들이었죠. 이 포르쉐 타이칸 터보 GT 같은 차들이랑 뉘르부르크링에서 랩타임을 경쟁하면서 서로 전기차 최고 기록을 경신하던 선의의 경쟁, 이제는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좀 아쉽기는 합니다. 물론 아직 사이버 트럭이 남아있고 앞으로 로드스터가 또 나올 수 있다고는 하지만 로드스터는 사실 나온다고 한 지 벌써 10년째이기는 하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테슬라의 전기차 하드웨어 혁신은 이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는 동경의 대상보다는 철저하게 가성비와 효율을 따지는 브랜드로 확실히 포지셔닝하게 될 걸로 생각돼요. 마지막으로 테슬라는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FSD 사용자 숫자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지금 무려 110만 명이 FSD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전년 80만 명 대비해서 38%나 사용자가 늘어났으니까 FSD 버전 14 업데이트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의 전체 누적 판매량 890만 대 가운데 순수 유료 사용자 기준으로, 그러니까 FSD를 일시불로 샀거나 매달 구독료를 내고 있는 진짜 고객만 해도 110만 명이 된다는 거니까 테슬라 전체 차량의 12% 정도가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데, 사실은 이건 전 세계 누적 판매량 기준으로 12%고 FSD가 지금까지 제대로 의미 있는 판매량이 나오는 나라는 미국뿐이니까 미국의 테슬라 누적 판매량이 대략 350만 대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FSD 사용률은 30%가 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정도면 이제는 진짜 FSD가 조금씩 대중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까지는 모델 SX 오너들의 절반 이상이 FSD를 구독하고 3Y 오너들은 10% 중반대 정도만이 FSD를 구독했는데 SX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얼마나 사용률이 올라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FSD를 구독하게 될 걸로 예상됩니다. 테슬라는 다음 달부터 FSD $8,000 일시불 구매를 폐지하고 100% 구독 모델로 전환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미국에서는 FSD 구독을 유도하기 위해서 있던 오토 스티어 기능을 아예 삭제해버렸습니다. 오토파일럿에서 차가 스스로 핸들을 돌려주는 기능을 없애버린 거죠. 이 기능을 원하면 FSD를 사서 쓰라는 겁니다. 테슬라 입장에서는 확실한 수익 모델을 만들기 위한 구독 경제 전환이겠지만 저는 테슬라 주주가 아니라 그냥 자동차를 리뷰하고 소비하는 평범한 소비자 입장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방식은 그렇게까지 달갑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아니 FSD 자체도 엄청나게 혁신적이고 성능도 버전 14 이후로 정말 사람 운전과 비슷해져서 좀만 기다리면 사람들이 알아서 지갑을 열 것 같은데, 원래 있던 기능을 빼서 불편함을 의도적으로 만들고 결제를 유도하게 하는 방식, 이건 소비자에 대한 배려보다는 회사의 이익만을 앞세운 씁쓸한 결정이 아닌가 싶어요. 어쩔 수 없죠. 지금 FSD랑 경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다른 자동차 회사들에는 없기 때문에 테슬라가 FSD를 이렇게 한다는데 누가 견제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빨리 이런 자율주행 기술들을 개발해주고 경쟁과 견제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요. 벤츠나 BMW가 각각 엔비디아, 퀄컴과 협력해서 차세대 자율주행 기술을 내놓은 것처럼 다른 회사들, 특히 우리나라 현대기아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테슬라 모델 S와 X의 명예재대, 그리고 옵티머스 생산으로의 전환, FSD의 전면 구독화까지 테슬라는 이제 자동차 제조사의 테두리를 완전히 부수고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테슬라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이제는 진짜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운전에서 이동으로, 소유에서 구동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테슬라와 자동차 산업의 이런 급진적인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차플레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